이거는 Voice of America에 나온 건데요. Voice of America 한국어판인데 지금 캐리 레이크가 이제 국장이죠. 나오면은 23일 미국 연방 대배심 북한 국적 IT 노동자 진성일의 위조 미국 비자. 기소장에 따르면은 진성일은 이날 같이 기소된 북한 국적 박진성과 보호된 컴퓨터 손상 음모, 전자기기 사기 및 우편 사기 음모, 돈 세탁 음모, 허위 신분증 전송 음모,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위반 5개 혐의 적용해서 혐의 모두 인정될 경우, 유죄 인정될 경우 최대 8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대북 제재 위반 기소고요. 6년간 86만 6,200여 달러 불법 수익. 그리고 기소장 따르면 진성일과 박진성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고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자신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고 그럽니다. 원격 근무 방식으로 미국 IT 기업에서 일감 수주하고 미 당국은 진성일과 박진성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멕시코인 1명, 미국인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기업 취업에 필요한 신분증 빌려주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수령하는 등 조력행위. 수령한 노트북에는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 설치돼서 일명 노트북 농장으로 보내졌고 진성일은 이곳 노트북 농장으로 접속해서 마치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 업무를 봤다고 그럽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성일과 박진성이 총 64개 미국 IT 기업에서 올린 수익이 최소 86만 6,200여 달러. 아까 보셨죠? 자금은 중국은행 계좌 통해 돈 세탁을 거쳐서 북한 무기 프로그램 개발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미국 기업들을 속여가며 무기 프로그램 포함한 북한 정권 우선순위에 자금 지원하는 북한 사이버 제재 회피 계획 막기 위해 전념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북한 행위자들과 그들에게 물질적 지원 제공하는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포함, 그러면서 원격 채용 과정 강화해야 대면 진행 권고가 됐고요.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동일한 이력서 내용 및 연락처 가진 다른 지원자 있는지 교차 확인하고 지원자 출신 지역 및 학력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 그리고 가능한 한 대면으로 채용 및 입사 과정 진행할 것 권고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 겨냥 조치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를 기소한 것은 약 한 달만. 법무부는 지난달 북한 IT 기업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와 제가 이 뉴스도 전해드렸죠. 볼라시스 실버스타 CEO 14명 북한 국적 기소 및 지병 수배.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머물면서 미국 비롯한 전 세계 기업의 IT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취업 알선한 혐의. 지금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송금 혐의 800만 달러. 그게 이제 유죄 나올 경우에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요. 제가 이제 한국경제에 나온 건데 한국의 조기 대선 시 법원 판결 시기가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혐의로 여러 건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북 불법 송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지금 시국에서. 지금 그래서 계속 툭하면은 이재명이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속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트럼프도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 보면 척하면 척이죠. 그리고 영김 연방 하원 의원도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기고를 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공화당하고 한국의 국힘당이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이렇게 많이 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어젠다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죠. 미국 공화당 트럼프하고 한국의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선거법 사건에서 작년 11월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되는 유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고요. 사법 리스크를 다루는데 미국 의원이라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가? 당연히 대북 불법 송금 연루다. 예, 곧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못된 거고 대북 송금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고 탈북자들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탈북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중범죄지만 미국 내에서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800만 달러 보내는 데 있어서 이재명이 큰 역할을 했다면은 미국 내에서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대량 현금, 대북 송금은 안보리 결의는 물론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도 명백한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 물론이고 미국 법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트럼프가 한국이 자기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이. 근데 이런 행위들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이제 황제같이 그 행동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라면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정치 탄압 많이 받았어요. 전 자격된다고 봐요.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자기 활동 반경 그리고 일반적인 미국 대통령 그 이상의 반경을 지금 넓혀가고 있거든요. 저는 찬성해요. 적극 100%, 200% 찬성합니다. 트럼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국제사회가 트럼프를 상대로 굉장히 싸가지 없게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응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리스트를 이렇게 쌓아놨을 거라고요. 당연히 한국도 거기 안에 대상에 올라가 있는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굉장히 안티 트럼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언론부터 해가지고. 이걸 트럼프 팀에서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도해서 모르겠지. 다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위반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는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 자산 몰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설령 이런 것들이 유예된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제재가 있다. 미국 입국 자체가 불허가 된다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주요 동맹국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중대 범죄 피의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 부르짖고 있는 겁니까? 보니까 막 이렇게 태극기 또 휘날리고 그러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마치 국힘당 된 것처럼 태극기 부대가 된 것처럼 말이죠. 태극기 싫어하지 않았나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태극기 휘날리는 모습들을 보는데 누가 보면 이거 국힘당 아니면 태극기 부대인 줄 알겠습니다. 한미동맹 외치고. 한미동맹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나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친중, 친북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가 이제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막강해지니까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까? 맞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이건 대선 후보 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막강하냐?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것.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대통령 이상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나 정치기관 없다고요. 언론도 안 되고. 그게 이제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느낀 점입니다. 그걸 지금 막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트럼프 이 4년 동안에 안 끝날 거예요. 4년 이후에 어쩌면 3선 도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워낙에 또 인기도 많아가지고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관련 법안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3선 도전할 수 있게. 또 동시에 오바마 같은 사람은 도전할 수 없게. 그러니까 연임까지는 허용하는 걸로 그런 법안 내용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트럼프가 세 번째 저는 도전해도 좋다고 봅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보기가 힘드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이디 밴스나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런 그 후진 양성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화당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이디 밴스, 에릭 트럼프나 트럼프 주니어가 대통령이 돼도 마쿠 세력은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지금 미국을 완전히 이렇게 접수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트럼프가. 예. 언론들도 지금 딱 이렇게 고개 숙인 게 느껴져요. 뉴욕타임스, 와포, CNN 이렇게 가장 악질적인 이런 언론들, 타임 매거진까지 지금 이렇게 확 고개 숙인 게 느껴집니다. 뭐 친 트럼프 언론까지는 아니지만 기가 죽은 게 느껴져요. 얘네들이 절대로 기가 안 죽을 것 같은 놈들이었는데 기가 죽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인들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트럼프처럼 이런 그 엄청난 저항 세력에 맞서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언론인들이. 예. 난세의 영웅 아닙니까? 트럼프는. 그 언론인들 타임 매거진이나 뭐 뉴스위크나 NYT 와포 CNN 거기 기자들이 난세의 영웅이에요. 트럼프는 아는 거죠. 얘네들이 깜도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제 막 자기 파워를 과시하는 겁니다. 한국도요. 자꾸 안티 트럼프 제가 볼 때 일부 언론 아직도 안티 트럼프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혼납니다. 정말. 그 전한길 선생님이 제가 요새 전한길 선생님 그 영상을 지난주부터 좀 보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대한 고마움은 느껴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많이 잊은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미국이 아니었으면 한국이 이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될 수도 없었고. 사람이 살면서 이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쪽 특히.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러고. 솔직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누가 더 친미입니까? 국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여러분께서도 아마 인정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티 미국이라는 것, 친중이라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는 결국에 트럼프한테 혼나요. 막말로 지금.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24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4년, 8년 계속 이 마가 정신이 더 제가 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트럼프 영향력은 커질 거란 얘기예요. 미국에서. 일부 언론 보니까 4년 지나면 이제 또 끝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4년 뒤를 기다리는 모습인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마가 정신은 제이디 밴스나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런 그 후배 정치인들한테 계속 이어질 거란 얘기예요. 커지면 커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마가가 국가 이념이 됐다니까요. 미국에서. 자꾸 제가 일부 언론 보니까 4년 뒤에 기다리면 된다는 식으로 어차피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면 또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는 식으로. 예전처럼 안 돌아갈 거라니까요. 미국이. 트럼프 같은 리더를 갈구해 왔다는 게 이런 유튜브 코멘트나 X 코멘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출마 처음 했을 때 2015년 미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있어요. 예. 하도 싫어하니까 트럼프를. 그러면서 이제 더 그 위대함이 부각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역사상 언론 상대로 이렇게 이긴 정치인은 트럼프가 유일합니다. 참고로. 역사상. 그래서 트럼프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거를 유일하게 해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조금만 생각이 있는 미 의원이라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더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문단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끼었지만 이 대표는 배제된 데 위기감을 느끼고 단독 방북을 기획한다. 그것도 문 전 대통령처럼 육로를 통해서다. 북한이 대가로 스마트팜 사업 비조로 500만 달러와 함께 문 전 대통령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주겠다며 의존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요구한다. 대북 제재로 경기도 남북 협력 기금을 활용할 수 없자 쌍방울을 꼬드겨서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 대납하게 한 개의 사건 골자다. 전 이거 100%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항소심까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근데 이재명이 여기 안 꼈다고요? 이재명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다 걸려드는데 이재명만 안 걸려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 사건의 남은 쟁점은 한 가지. 이 대표가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이 대표를 초청해달라며 북한에 보낸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공문 4건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이 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판결 이후 지난해 6월 이 대표를 기소했지만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수원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다. 그 의도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쉽게 짐작할 터다. 그러면서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워싱턴 정가는 이후 이 대표 정체성에 대해 현미경을 내고 들여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CRS 보고서 나왔는데 북중러를 적대시한 정책을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시한 이른바 가치외교 파문 이후 나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일절 맞지 않고 이 사건만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 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렇게 한국경제에서는 이거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한국 법원은 정치인 피고들의 노골적 재판 지연수를 방임하고 판사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사법 정치화로 신뢰를 잃었다.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여기에 이재명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